테넷은 웬만하면 N차 관람을 하지 않는 저에게 N차 관람을 하게 만든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재미도 재미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아이맥스와 돌비 시네마 등의 포맷에서 상영된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영화를 보면 감상이 달라지냐는 것인데 네,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영화에 정보가 많은 편이라 한 번 봤을 때 기억하기 어려운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해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 영화는 이해가 중요한 영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고 싶게 만드는 힘이 있는 영화죠. 영화를 보고 단번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테넷의 단점에서 파생된 부분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단점은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는 단순 물리학적 지식에 대한 설명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인공과 캣은 어떤 관계이기에 캣을 구하려고 하는 것인지, 주인공을 도와줄 조직과 인물들은 어떤 관계로 합류하게 되는 것인지를 포함하여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넘어가려는 설정들이 보입니다. 사실 이 정도의 생략은 일반적인 영화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논란의 영화이기에 익숙하지 않은 개념을 소재로 삼고 있기에 그 중요도가 더 높아진 것이죠. 단적인 예로 주인공이 캣을 왜 보호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애초에 주인공은 무고한 희생을 원치 않은 사람이라는 설정이 초반에 등장합니다. 오페라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것이라는 이야기에 굳이 사람들을 구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 이유죠. 그렇기에 캣을 죽이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모든 요소들이 나름의 이유가 있고 원인과 결과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영화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거나 간단하게만 등장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때문에 놀란 감독에게 이런 세세한 개연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모든 부분에 대해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테넷을 통해서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한다면 러닝타임은 4시간이 넘어가야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의 메인 스토리인 플루토늄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는 인버전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이용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플루토늄이라는 존재가 엔트로피를 이용하여 시간을 인버전시켜서 어벤져스의 타노스와 같이 인류를 줄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이런 목적이 영화의 메시지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플루토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인버전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인버전에 대한 이야기는 놀란 감독이 관객들에게 주는 두뇌적 유의가 될 것입니다. 물리학을 재미있게 표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죠. 실제로 영화 관련 커뮤니티 혹은 영화를 같이 관람한 분들끼리 테넷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화의 순기능이라 생각합니다. 영화 한 편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두뇌 유희를 가져오는 일이며 새로운 해석이 등장할 때마다 즐거워하는 것이 놀란 감독이 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놀란 감독의 영화는 고양이의 실뭉치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의 영화가 관객들에게 실뭉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풀어보든 굴리며 가지고 놀든 그것은 온전히 관객들의 몫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재미가 없다면 사람들은 되뇌이지도 않을 뿐더러 언급조차 안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소비되는 소재와 인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단점이 되겠죠. 나름의 이유는 있지만 영화의 생략 때문에 부분적으로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죠. 감독은 영화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인버전을 통한 시간 역행 및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론에 대한 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칙의 원리 및 시간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에서는 원인, 과정, 결과의 순서대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버전에서는 결과, 과정, 원인의 순으로 모든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과학적 지식과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없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화가 말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운명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라는 영화의 대사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고 놀란 감독의 전작인 인터스텔라에서도 등장했던 대사입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어떤 사건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이미 봤던 사건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운명론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운명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이미 정해진 미래이며 그 결과 또한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정한 주체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주인공이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누구의 명령으로 인해 움직이는지 모르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내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미래의 누군가의 개입으로 인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주인공은 캣에게 핸드폰을 주며 불안한 일이 있을 때 장소를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 불안을 느낀 캣은 핸드폰을 통해서 자신이 있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느낌은 현실이었죠. 그녀를 죽이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그것을 저지합니다. 캣은 그런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오늘의 일은 잠깐 불안했던 느낌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는 현실의 우리들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느 순간 불안한 기운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육감이라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미래의 개입으로 인해서 제거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미래와 현재는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지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는 영화를 즐기는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이런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인 보아야 존재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토이스토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앤디가 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장난감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다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게 되면 그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가만히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있는 세상에서는 원자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바라봤을 때 상호작용이 일어났을 때 물체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바라보지 않으면 그 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물건을 사용하고 책상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 다른 곳에 물건이 있었던 경험을 하셨던 분이 있다면 대부분은 본인의 기억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며 결과에 대한 의심보다는 자신의 기억을 먼저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과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원인과 과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인해서 과정과 원인이 생긴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기억이 못 믿어온 것이 아니라 기억은 정확한데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억을 왜곡하는 것이 납득하기 쉬운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영화 속에서는 인버전이라는 형태로 표현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에서 이미 벌어진 일이 존재하고 있고 그 벌어진 일을 위해서 원인과 과정을 만드는 것이 인버전된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영화는 결과를 인버전되는 순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결과로 인해서 인버전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에서 각자의 과정으로 향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을 거꾸로 봤을 때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보이게 되고 조금 더 정확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화 테넷을 관람한 우리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 이 영화를 100% 이해하실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논란 또한 관객들이 이 영화를 100%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영화를 보신 많은 관람객분들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놀란 감독의 의도가 담겨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놀란 감독의 테넷은 영화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편의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영화의 힘, 컨텐츠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화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